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의 전총 연변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이야기인데요. 계속해서 한번 좀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눠볼까 합니다. 노소영 씨가 이제 이혼을 했죠. 그러면서 1월 초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판결이 나왔어요. 네, 판결이 이미 났고요.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항소를 했고, 약간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판결에 대한 불만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하는 내용의 기사가 났었습니다. 노소영 씨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남편의 어떤 그 유책으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자기가 정말 힘들게 지켜왔던 가정, 그 가정에서의 자신의 그 역할, 또 아이에 대한 양육이나 가사 노동, 또 그 다음에 내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여도가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토로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변 어떻게 보세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은 사실 노소영 씨가 반소를 제기하신 상태거든요. 반대로 나도 이혼을 원한다. 내 위자료를 3억 주고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혼에는 동의하신 사건이라서 명확하게 뭐 유책 배우자의 책임에 의해서 뭐 이혼이 되네 안 되네 그 사건은 아니고요. 이혼에는 동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재산 분할을 특히 외도 상태이시잖아요. 최태원 씨가 다른 가정을 이미 이루신 지 오래됐고, 이혼의 원인이 된 이 별거 이유도 사실 거기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혼의 위자료 결정할 때는 그게 고려가 되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책임 문제가 아니라 가사에 기여한 정도, 가정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결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재산 분할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네. 위자료도 물론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근데 위자료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유책 배우자가 재산이 많은 분인데 위자료가 1억 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많은 그 국민들은 노소영 씨는 뭐 워낙 잘 알려진 분이고, 또 그다음에 재산이 많이 이미 가지고 있고, 또 위자료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혼해서 뭐가 어떻다는 거야. 뭐 이제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여기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조금 재산이 5조 원인 분이 외도를 하셔가지고 다른 가정을 이루셔가지고 이혼에 이르게 됐는데 위자료가 최대 1억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재산이 더 없으신 분은 1억 이하의 위자료를 받으실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굉장히 유명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변호인들이 달라붙어서 사건을 하는데, 규모가 여성에게 이렇게 약간 불리하게 나왔다는 것은 일반 여성들이 나중에 이 판결에 영향을 받아서 재판에서 불리한 위치에 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일단 판례가 남는 거고, 또 이게 우리가 조금 피부에 와닿는 비유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 더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그 재판부에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제 이 SK 재산에 대해서는 가사노동이 간접 기여를 한 거다. 그래서 남편의 사업 재산에 대해서는 가사노동으로 가지고 내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이 사업 재산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휘청거리면 안정성에 위험이 있고, 그리고 이건 간접 기여이기 때문에 사업성에 위험을 끼치는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1.2%만 인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거를 제 사건으로 만약에 갖고 와볼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변호사인데 우리 남편이 예를 들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과 제가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내가 볼 땐 사업성이 있어. 그리고 막 지금 사업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보, 내가 변호사를 잠깐 접고 내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전담해서 키울 테니 당신은 사업에 올인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남편이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뒤에서 모임 가져야 되고 임원회의 하면 아침에 상 차리고 뭐 술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2차 3차 하면은 그것도 수발 들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 남자 사업이 그래서 너무 잘 됐어. 그래서 우리 집은 근근히 먹고 살아서 사업을 일으키느라고 모든 것에 정도 받은 거죠. 올인하고 네.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들었는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체가 남편 이름으로
혹은 남편이 대표이사인 특유재산으로서 컸죠. 애초에 남편이 결혼할 때부터 그렇죠. 가지고 있었던 사업체니까. 그렇죠. 저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변호사로서 벌 수 있는 직업도 버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했고 남편이 직업에 그 회사를 키우는데 올인할 수 있도록 그렇죠. 내조를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에 기여한 것은 간접적인 기여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노소용 씨도 말했지만 나는 굉장히 특이하게 재산이 많은 케이스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오만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저도 그 부분에 약간 공감합니다. 저도 공감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결혼을 하거나 혹은 직업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을 때 남편의 직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배려하고 기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게 사실 70년대부터 계속되어 온 우리나라 이제 여성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가사가 간접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을 재산 분할의 비율로 받아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운동의 역사가 있거든요. 네, 그걸 그러네요. 완전히 뒤집어버린 판결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냐하면 일반 직장에 가서도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서 임원까지 달기까지 내조가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인정하고 사업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 인정 안 하는 거 좀 불균형하지 않아요? 그 점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여성의 그런 권리 운동, 신장에 앞서왔던 여성 단체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지?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성의 권리의 신장의 차원에서 여성들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이제 직업을 갖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 남성, 여성이 동등하게 이제 직업을 가지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가사에만 집중하는 그런 여성들의 삶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네.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어느 기간은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도 하고 그렇죠. 좀 더 육아에 전념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야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직종이고 야근을 좀 더 해가지고 승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승진 기회를 좀 포기하고라도 지금 육아에 좀 전념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일시적으로 그런 일들도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이 기여도를 완전히 부인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성 운동이 여성의 이런 권리를 위해서 그런 가사 노동을 인정을 해달라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계속 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있으니까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여성들이 이게 남의 사건이고 재산 많은 분의 사건이라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이름난 로펌에서 담당하고 계실 텐데 총력을 기울여서 그런 논리를 하는데 결국 패소했다. 패소했고, 예, 예. 그러니까 여성의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도를 오히려 이제 인정하지 않는 어떤 역행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안 내고 있다라는 너무 게 다들 이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물론 뭐 진짜 저도 말로만 들어 문서로만 보는 금액들이 막 이제 오고 가고 있어요. 몇 퍼센트, 1%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일반 판결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는 결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 특유 재산,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을 남기기 위해서 나 육아휴직 안 해. 뭐 그렇죠. 남편한테 내가 돈 벌 테니까 당신 나가서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나 애기를 집에서 애기를 봐. 서로 나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서 내 재산을 만들 테니 당신은 집에서 아이를 키워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 문화와 맞물려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판결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다 같이 여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고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더 심각한 거는 노소영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재산이 많기 때문에 1.2%의 기여도를 인정을 받았어도 그분이 앞으로 향후 살아가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에도 적용이 되는 판례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자산을 많이 가지지 않은 그런 가정일수록 이혼했을 때 여성들은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남성분이 외도까지 하셨다는 것을 좀 보셔야 돼요.
이 판례를 남성들이 가져다 쓸 거라니까요. 물론 여성들은 가져다 쓰시겠죠. 이 경우에 사업재산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 형성에 간접적인 기여가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을 갖다 쓰실 거예요. 좀 생각하니까 너무 이게 좀 짜증이 나네요. 네. 이게 좀 심각한 이 판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감을 해주시고, 이것이 단순히 재벌들의 이야기야,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이렇게 보시지 말고, 이 원리가, 그리고 이 판결이 주는 어떤 시사점,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가사 노동에 대한 기여, 여성의 어떤 가정에서의 기여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깎아내리는 그런 판결이고, 굉장히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그런 판결이라는 것을 보아주시고,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KCC 회장님 사건이 있는데요. 그분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최태원 회장님과 같은 정도로 이제 다른 가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미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다가 3번 다 패소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다 패소하셨어요. 이유는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없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고 나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 이혼 청구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원고 KCC 회장님 측에서는 유책주의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다는 변론을 펼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탄에 이미 이른 가정이기 때문에 이혼을 시켜달라라는 주장을 했고요. 근데 이번에 소송을 또 제기하셔서 소송 중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고, 또 최근에 법원의 흐름은 이미 다른 가정을 이루고 다시 합쳐질 가능성이 없다면 이혼하는 게 맞다, 이런 판결들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급심에서. 그렇다고 하면 판결을 통해서 우리의 충분한 공론 없이 외도하신 배우자의 청구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혼이 결정되실 수 있는 이런 사건도 지금 법원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가정을 지키면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여성들의 권리를 같이 지킬 수 있는 법적 흐름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들이 가정을 지키려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자녀들을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여성들의 마음을 잘 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들, 또 법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 이런 것들이 세워져서 정말 가정을 지키고 싶은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작은 엄마로서의 또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가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흐름으로 가면서 소외되고 아무것도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피해자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같이 관심을 기울여서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